경북대학교가 총장 선정 규정 개정을 두고 대학 본부와 교수회가 대립해 결국 오늘부터 총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정원의 65%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이 이번 주 시작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업체나 외국인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 옆에 나타난 침식 현상의 원인을 두고 환경단체와 국토사업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받던 산업연수제를 대신한 제도인데 업체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 들어 3차 신청으로 1차와 2차 접수의 경우 800곳이 넘는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10에서 20% 정도의 업체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어렵게 6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짧으면 1년, 길어도 3년이면 회사를 떠나야 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하소연입니다. 한국인들이, 내국인들이 이제 취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외국인이라도 써야 된다는 그 부분이지 어떤 급여 문제나 이런 금전적으로 싸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는 3회로 제한되며 업체의 폭행 등 문제가 생겨도 재판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이직이 가능합니다. 한 명에서 1,000만 원 주세요. 이거 또 3년 여기서 일하고 또 다른 거 경쟁하. 아니면은 1,000만 원을 주고 가라. 예. 또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만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이른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조차도 본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화가 와야지만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월의 시간도 되게 짧고 10년 전 대구와 경북 지역에 580명이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3,000명으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 탓으로 업계에서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나 불만은 높아지고 있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른바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실정에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다룬 리포트 방금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사업장에서 원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국인이 채용이 안 될 경우에 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 허용한 인원도 그 제한이 있는데 그 이제 내국인 그 피보험자 수 그 인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허가서 발급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들어올 때 그 사업장하고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이나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저희가 횟수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변경 횟수를. 영주권, 그 부분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건데 국내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숙련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3년으로 이제 제한을 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그거까지 합치면 이제 최대 4년 10개월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총장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경북대학교가 총장 공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총장 직무 대리 체제에 들어갔는데 본부와 교수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실 의자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새 총장이 앉아 있어야 하지만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총장 선정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다 차기 총장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북대 총장 공석은 개교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총장 선정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총장 재선정에 돌입하기로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민석 전 총장이 차기 총장부터 연임이 가능하고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총장이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자 교수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추위의 구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점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함 전 총장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을 강행했고 주요 보직자와도 마찰을 빚어 결국 부총장과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보직 교수 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총장과 부총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의무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되는 게 있으면은 협의해서 수정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차기 총장 재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꾼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이자 수입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교육청은 0.32%로 전국 평균 0.38%보다 낮은 11번째에 그쳤고 경북교육청은 0.48%로 4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 평균 이자율만 유지해도 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추가 수입을 교육 현안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주거래은행이 장학금과 난치병 성금을 지원하고 있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조의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번에는 달성군의 낙동강 경사지가 붕괴돼 자전거 도로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 모든 것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변 사면에 방수포가 쳐져 있습니다. 사면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사면은 약 50m 정도로 자전거 도로 바로 옆까지 붕괴됐습니다. 무너진 사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지난 2012년 불어난 강물로 인해 자전거 도로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기를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도로를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래 놓으면 위험하죠. 물이 장마지고 하면.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위가 높아져 강변 사면이 약해졌고 이번에 내린 많은 비로 수위가 높아져 사면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강이 이렇게 휘어지는 데입니다. 여기 일종의 공격 사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센 물이 들어치니까 침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집중호우로 사면이 약해져 무너진 것이지 4대강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식초적인 연관은 없고요. 사면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세분이 안 나왔습니다. 침식이라 보기엔 좀 그렇고요. 경북 구미 동락서원 근처와 대구 달성보 근처 2개서도 4대강 사업 뒤 측방 침식이 일어나 국토관리사무소가 방지 공사를 급하게 했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에 이은 측방 침식 문제, 4대강 사업 뒤 낙동강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경상가명공원, 달성공원 등 대구의 주요 공원에서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한가위 우리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전시가 이어지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악공연과 전통 체험놀이의 장이 열리며 대구예술발전소에서는 예술정보실과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스페이스가 문을 엽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저출산까지 겹쳐 이러다가 농촌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신평면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벌써 3년째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초등학교는 분교가 됐고 중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한 10년 가면은 이 동네가 뭐 참 유지할 수 있나 없나 걱정이 많아요. 그나마 많지 않은 지금의 인구 규모라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지난해 출산율은 안동 1.5명, 영주 1.2명, 가정 높은 영양군도 1.6명 등으로 2.1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도 2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이 줄었습니다. 저출산에 농촌 고령화까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서는 기존의 노동력이 오래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 고령화가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이 국가의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영주에서는 교회가 나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고 최근 분만 산부인과도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수십 명이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명절 때마다 떡값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불과 한 주 앞두고 경북도 공무원들의 떡값 수수 관행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경북도 공무원 수는 무려 20여 명. 이들은 모두 경주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30에서 5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듯 명절 때마다 공공연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건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 풍토 만들기를 위해 암행 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겠다던 김관용 도지사의 부패 척결 대책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공직자들의 비혐의들 앞에서 과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내놓았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나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북도 공무원 수는 1,258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19 봐주기식 감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고질적인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도시브랜드 담당관, 대변인실 홍보 담당관, 시민회관장 등 5곳을 추가로 개방형 직위로 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의 개방형 직위는 모두 14자리가 됩니다. 대구시는 개방형 직위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임용 절차에 2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인사를 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학교가 동산의료원의 전신 재중원의 개원 연도인 1899년을 대학교 설립 연도로 확정하고 오늘 성서 캠퍼스 의양관에서 설립 115주년 선포식을 열고 오페라 나부코도 모레까지 무료로 공연합니다.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학교법인 차원에서 연혁을 정리하게 됐다며 동산의료원과 계명대가 지난 1980년에 합병됐지만 설립자나 설립 이념이 같은 만큼 학교 설립 연도를 재중원 설립 시기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외국어대학교와 경북과학대, 대구 미래대와 영남 외국어대 등 대구 경북 지역 4개 대학이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대구 미래대는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고 학자금 대출 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 장학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식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은 취임식에서 인권을 강조하면 경찰이 약해진다는 속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권 수호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육병인 루게릭 환우들을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 지역 인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은 오늘 본점 광장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를 갖고 기부에 동참하면서 조혜영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등 3명을 다음 도전자로 지목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각 구청장과 노석균 영남대 총장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어제 강대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20여 명이 동구 도동에 있는 세계적 기업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증조부와 고조모 묘소를 벌초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 아버지의 고향인 도동 일대에는 일가 친척 50가구가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고 인근에는 선산과 제실이 있는데 동구청은 지난 2011년부터 4년째 손 회장의 선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비해 4,045억 원이 증가했고 경북교육청은 1,824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